이런 동작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네 발 일어서 세팅해 주신 다음에 하나, 코로 들이마시면서 마치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져 오른다는 느낌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견갑골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런 느낌으로 어깨부터 올라가요. 병원에서 계속 주사만 맞는데 안 나아지는 분들은 무조건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편을 안 보고 오셨다면 1편을 꼭 봐주셔야 되고, 이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두근 건염이나 아니면 어깨 전면 통증이 왜 생기는지 알고서 이 운동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따라하기식의 운동밖에 안 되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고 운동을 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1편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깨가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드시 효과가 좀 즉각적으로 괜찮았다면 어느 정도 한 4주, 3주 정도 기간을 잡고선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재활의 운동을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누워서 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 벽에 대고서 벽에 발을 대고선 하는 운동인데, 만약에 벽이 없고 그냥 일반 헬스장이나 아니면 매트만 깔고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벽 없이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운동들은 어깨 이두근 건염뿐만 아니라 어깨의 다양한 통증의 원인들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운동들이고요. 이 운동은 좀 어깨에 통증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적용하기가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를 예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장 통증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운동의 강도가 좀 낮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이러한 운동들을 통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 몸의 기능적인 것들을 좀 바로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자, 일단 누우시고 이 벽에다가 발을 대실 거고요. 자, 일단 90-90 자세를 만드셔야 되는데, 90-90 자세라는 건 무릎을 90도 그리고 고관절을 90도로 만드세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 발을 대고 고관절을 90도로 접는 이유 자체가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그냥 발을 완전히 바닥에 쭉 펴고서 누웠을 때는 갈비뼈가, 허리가 이렇게 붕 떠요. 붕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갈비뼈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 허리가 바닥이랑 좀 가까워져서 이 갈비뼈를 몸이랑 좀 딱 달라붙게 만들기 위해서 이 포지션을 만드는 거고, 왜 갈비뼈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갈비뼈 위에는 견갑골, 날개뼈가 얹어져 있는데, 이 갈비뼈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면 날개뼈도 그 위에 잘 얹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비뼈를 움직여주는 트레이닝 할 건데, 갈비뼈를 움직여주는 건 호흡을 통해서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갈비뼈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들려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젖혀져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가 보통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코어를 잡는다는 개념은 이런 갈비뼈의 움직임, 그리고 호흡, 이런 것들도 다 코어의 기능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누워서 골반이 허리가 바닥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허리가 바닥 쪽으로 좀 눌릴 거고요. 그리고 이때 발은, 만약에 벽에 발을 대고 계신 분들은 발을 벽 쪽에 지그시 힘을 가해주면은 하체에 힘이 좀 들어올 거고요. 더 나아가서 몸통에도 힘이 들어올 거예요. 이때 여기서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팔을 천장 쪽으로 쭉 뻗어 올려주시면요, 이 몸통에 있는 근육들도 또 힘이 들어올 거예요. 견갑골이 이 몸이랑 가까워지면서 전거근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 포지션 자체가 하체, 몸통, 어깨를 연결시켜주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끝이 아니라 호흡을 해주실 건데요.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면서 마치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져 오른다는 느낌으로, 내뱉을 때는 입으로 내뱉으면서 갈비뼈가 몸쪽으로 아래쪽 갈비뼈가 들어간다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배 복근에 힘을 준다는 느낌보다는 갈비뼈 움직임에 좀 주의 집중을 해보세요. 호흡의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손을 호흡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몸이 부푸는 거예요. 내뱉을 때는 손으로 갈비를 눌러준다는 느낌. 자, 이렇게 반복을 잠깐 정지하시고 반복을 하시고 한 20번 정도 그렇게 반복을 해주시면은 이 보다 갈비뼈 횡격막의 수축이 잘 된 상태에서 갈비뼈를 안정화시키니까 호흡을 하면서도 갈비뼈 위에 얹어져 있는 이 견갑골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하시고 나서 바로 어깨를 움직여 보시면 어깨가 좀 더 부드러워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호흡 조절의 운동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어깨 통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운동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견갑골의 운동을 이 벽이랑 같이 할 건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누워서 하는 운동이 벽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 근데 이 운동을 하려면 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집에 벽이 없으신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벽에다가 꼭 이전의 운동도 벽에서 그냥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 벽에서 어떤 운동을 해주실 거냐면 이 견갑골을 잘 움직이고 또 팔뼈가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운동들인데, 일단 벽이랑 완전히 이렇게 붙기보다는 발을 좀 더 앞으로 해서 대신에 이 골반 부위는 엉덩이는 완전 벽에다 붙여주시고, 그 다음 허리가 젖혀져서 허리 사이에 이 공간이 엄청 많이 뜨게 만들지 마시고 손바닥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팔을 이렇게 90도로 외회전 해주세요.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회전 해주시면요, 이때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갈비뼈가 또 들릴 건데요, 그 부분도 좀 잡아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이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겠으면 그냥 엉덩이도 사실 조금 떼주세요. 그런 분들은 원래는 이 엉덩이를 붙이는 게 정석이지만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너무 껴맞추지 마시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건 그냥 팔뼈가 이렇게 벽이랑 닿아야 됩니다. 자, 벽이랑 닿고요. 벽에 닿고 허리도 닿으실 수 있는 분들은 허리를 이 손바닥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자세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손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고요.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리는데, 올리면서 견갑골의 모습이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려지고 다시 견갑골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견갑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움직여 주시는 건데요. 뒤에서 봐보면 벽에 이렇게 딱 붙으면 날개뼈가 뒤로 살짝 모아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런 동작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핵심은 뭐냐면 견갑골이 앞쪽으로 기울여지는 이런 구분등 자세, 이게 견갑골의 전방경사,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전방경사, 그리고 뒤로 젖혀지는 걸 견갑골의 후방경사예요. 견갑골이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거. 근데 팔을 이렇게 뒤로 보내면 견갑골이 약간 이렇게 뒤로 젖혀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 견갑골의 후방경사를 잘 만들어주면서 팔뼈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한 운동이고, 견갑골이 전방경사가 되게 되면은 이 어깨 주변에 있는 이 힘줄이나 아니면은 다른 우리 조직들이 뼈랑 마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깨가 움직여주면은 정말 안 좋은 거고요. 견갑골이 약간 뒤로 누워진 상태가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견갑골의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허리가 또 이렇게 젖혀져요. 그래서 우리 어깨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몸통 코어를 꼭 잡아주는 훈련들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운동 또한 마찬가지로 이 허리가 이렇게 젖혀지지 않은 상태로 운동하기 위해서 복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어깨랑 같이 협력하면서 코어 근육을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몇 개 진행해보고 팔 움직여보시면 정말 가벼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팔뼈를 움직일 때 견갑골이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 준다는 느낌을 항상 받으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중요한 거는 어깨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많이 젖혀지시는 분들은 그냥 허리를 조금 젖혀서 진행을 해주시고, 최대한 날개뼈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느낌으로,
뒤로 젖혀지는 느낌으로 운동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도 움직일 때 어깨 통증 있으시다 하면은 그냥 살짝씩만, 아니면은 그 자세를 그냥 계속 유지하고만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핵심은 견갑골을 뒤로 젖혀주는 동작이고, 이 동작이 바로 우리 이두근 건염을 예방해 줄 수 있고, 어깨 통증, 어깨 전면에 있는 많은 통증의 원인들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운동은 네발기기 포지션에서 하는 운동인데요. 네발기기 자세 이렇게 들어가죠. 네발기기 자세. 옆에서 보면 이런 자세죠. 네발기기 자세가 아까 우리가 누워서 처음에 했던 운동을 그냥 거꾸로 눕혀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네발기기 포지션에서요. 네발기기 포지션은 손목, 팔꿈치, 어깨 일직선, 손목, 팔꿈치, 어깨 일직선으로 딱 만드시고,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엉덩이를 여기에서 전거근 운동, 견갑골의 움직임 훈련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누운 상태에서 우리 골반의 움직임이 너무 이렇게 전방경사처럼 갈비뼈가 톡 튀어나오지 않게 약간 뒤쪽으로 말아주시는데, 너무 그렇다고 허리를 마르지 마시고 이렇게 척추가 머리 뒤통수, 그리고 등, 그리고 이 꼬리뼈 부분이 일직선으로 좀 만들어진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천천히 견갑골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고 밀어주고, 안쪽으로 모아주고 밀어주고, 모아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자, 이렇게 카메라가 저 뒤쪽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데, 여기서 무릎을 이렇게 떼시고 체중 저항을 주신 다음에 천천히 날개뼈 쭉 밀어주고 다시 내리고 쭉. 만약에 이 동작을 하는데 어깨 전면에 힘이 너무 들어온다 하시면은 사실 견갑골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무릎 바닥에 이렇게 대고선 여기서 천천히 집어넣고 밀고, 집어넣고 밀고.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래서 이 동작은 이렇게 뒤로 앞으로 쭉 빼고, 뒤로 모으고 앞으로 쭉 빼고. 자, 이렇게 반복해주는 훈련인데요. 이 동작을 또 왜 해야 되냐면, 우리 또 몸통과 견갑골의 협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갑골의 움직임이 결국은 이 이두건염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팔뼈를 항상 같이 움직였을 때, 근데 지금은 팔뼈를 그냥 앞으로 쭉 밀어놓은 상태로 했죠. 그러면 그 다음 동작은 뭐냐면, 조금 더 난이도 있게 팔뼈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견갑골과 견갑골의 움직임을 협응, 그리고 지금 네발기기 자세가 몸통에 있는 근육과 협응이 된 상태니까 또 다리도 힘이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갈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 세팅 해주신 다음에 하나, 둘, 앞쪽으로 갔어요. 지금 12시 방향.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어깨 관절을 위, 옆에, 옆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네발기기 자세를 만들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팔뼈가 움직일 때 견갑골이 항상 팔뼈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견갑골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팔이 벌려지면 날개뼈가 자연스럽게 좀 안으로 들어오죠. 위로 올라가면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느낌처럼. 그래서 이 동작을 루프밴드나 밴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최소 부하를 좀 주고서 운동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실 때는 횟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정해진 한 30초 정도 이렇게 만들고 천천히 30초 동안 어깨를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됐다면 이제 팔과 다리를 협응을 해서 좀 더 몸통에 있는 근육이 이 팔과 다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트레이닝을 들어갈 건데요. 자, 이 동작은 네발기기 자세. 자, 무릎 떼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팔다리의 협응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방금까지 했던 동작들, 네발기기 자세에서 했던 동작들이 처음에 견갑골을 그냥 견갑골만 움직여주는 훈련, 그 다음에 팔뼈를 움직여주는 훈련으로 조합하고, 그리고 팔다리를 같이 움직여주는 훈련으로 한 단계씩 난이도로 올려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상위급 난이도를 하기보다는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난이도를 낮춰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팔뼈가 지금 사실 움직일 때 여기서만 움직였죠. 많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에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건염이 생기거나 어깨 통증이 생기는 위치는 사실 어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팔뼈가 많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서 어깨 관절의 큰 가동 범위로 훈련해 주는 거예요. 자, 그 훈련은 푸시업 자세를 먼저 만드실 거예요. 푸시업 자세를 먼저 만들고 팔을 밀어서 만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다시 쭉 만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복. 하나, 둘.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팔뼈의 움직임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내 체중을 밀어내면서 쭉 가니까 견갑골의 모습은요. 쭉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 들어 올릴 때 잘 못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견갑골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런 느낌으로 어깨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견갑골이 항상 같이 쭉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동작들이 이두건염의 원인 중에 하나인 이두근만 과사용을 해서 팔을 들어 올리는 그것들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견갑골이 같이 팔을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운동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운동을 하고 팔을 들어 올리면 실제로 어느 특정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신경학적으로 어떤 근육을 순차적으로 그런 동원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견갑골을 활용을 해서 팔뼈를 들어 올려라고 하는 게 우리 뇌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릴 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게 지금 근육 훈련을 한다고 해서 당장 막 근력이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런 신경계를 바꿔야지만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기능을 좋아지게 만드는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운동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어깨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몸통과 견갑골이 팔뼈를 들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팔뼈를 들어줄 때 1편에서 보여드렸던 그 작은 이두근이 팔뼈를 들어 올리니까 과사용이 되고 그 이두근이 과사용되면 벌크업이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근비대가 생겨서 근육이 두터워집니다. 힘줄이. 그러면 그 고랑 보여드렸죠? 그 고랑에 그 두터운 힘줄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튕기는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뼈를 이렇게 돌릴 때 만약에 앞에서 이 힘줄 튕기는 느낌이 난다면 이미 힘줄이 좀 두터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두근을 과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두근을 좀 쉬어주게끔 해줘야 돼요. 좀 더 쉬게 해주려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근이 통증의 주범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불쌍한 주범이에요. 왜냐하면 걔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게 이 이두근 건염을 회복하고 그리고 어깨 통증을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깨 통증을 재발하지 않게 만드는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어깨만 계속 뭔가를 운동하고 그러는 걸 좀 멈추시고 이 견갑골 그리고 몸통 더 나아가서 몸통을 잡고 있는 하체, 골반 이런 부위까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주사만 맞는데 안 나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호흡도 했죠. 견갑골 했죠. 견갑골과 팔뼈를 조화롭게 움직여주는 걸 했죠. 그리고 몸통과 팔뼈 그리고 견갑골을 같이 또 좋아지게 만들었죠. 그렇게 다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운동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보고선 따라하는 거 너무 좋고요. 당연히 따라 하셨어야 됐고 더 나아가서 이 영상을 끄고 10회, 20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몇 회를 해야 되냐. 근데 정해진 횟수가 없어요. 정해진 횟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뭐 10회에서 15회 정도를 설정을 하시면서 자신이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 하면 횟수를 좀 낮추고 좀 더 괜찮다 하면은 좀 더 횟수를 좀 늘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편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셔서 제가 이렇게 긴 영상을 찍는 것도 좀 힘이 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론 윤현용이었습니다.